이론적으로 이상적인 화분 속 상태는 식물이 필요한 만큼의 늘 적정한 양의 수분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식물은 증발산 작용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잎을 통해서 수분을 계속해서 몸 밖으로 뿜어내요. 빛이 밝고 온도가 높을수록 그에 따라 뿜어내는 양도 많아지죠. 자연 상태가 아닌 화분에 심겨져 있는 식물들은 우리가 주의해서 물을 주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식물에게 물을 준다라는 행위는 단지 H2O, 그러니까 그냥 물을 공급해 준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식물은 이때 밥을 먹는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식물들은 물에 녹아있는 무기물 이온 형태로 영양소를 흡수한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세요. 물에 녹지 않아서 이온 형태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식물들은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주로 가정에서는 수돗물을 줄 테고 간혹 지하수도 있겠지만 이런 물에는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몇몇 미네랄 성분을 제외하고는 중요한 영양소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돼요. 또 영양소 외에도 식물은 물을 흡수하면서 뿌리로 공기, 즉 산소도 같이 흡수해요. 화분에 물을 주면 물에 녹아있는 신선한 산소도 같이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식물에게 물을 주는 일은 단순히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 외에 밥 먹는 것, 숨 쉬는 것 모두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식물에 물을 주어야 되는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알 수 있는데요. 첫째로 식물의 모습, 잎과 줄기를 관찰해 보고 아는 것. 둘째로 화분 속 흙을 보고 아는 것. 모든 식물들은 물이 부족하면 나름대로 사인을 보내요. 물이 모자라기 시작하면 지탱할 힘이 부족해서 잎과 줄기가 조금씩 처지게 돼요. 또 뿌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물이 닿기 어려운 제일 끝부분 잎들부터 시들해지는데 물이 부족하면 잎이 오그라들거나 물렁해지면서 탄력이 없어지고 왠지 덜 싱그러워 보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화분 흙을 살펴보면서 흙이 얼마나 말랐는지 살펴보는데요. 물을 아주 좋아하는 애들은 화분 겉흙에 촉촉한 느낌이 사라지고 흙이 조금 마른다 싶으면 그때 물을 주세요. 스파티필름도 물을 아주 좋아하는 편인데요. 잎이 힘이 없고 늘어지네? 흙을 만져보니까 확실히 겉흙도 덜 촉촉한 게 좀 말랐다 싶으면 이제 물 주는 시기가 됐구나.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고사리 종류들, 얘네들도 되게 물을 좋아해요. 특히 이 트랑카툴라 고사리는 조금만 물이 말라도 금세 잎이 처지고 하는데요. 잎이 심하게 늘어져도 물을 많이 주고 좀 기다리면 다시 회복이 되긴 하거든요. 또 이런 소코라코도 물을 아주 좋아해요. 흙을 만져보고 촉촉한 느낌이 좀 없어지네 싶으면 그때 물을 주세요. 그리고 이런 콜로카시아, 아예 물속에서 살기도 하기 때문에 물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 줄기경사가 눈에 띄게 확 꺾이니까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 정도로 물을 좋아하는 식물들, 대부분의 관엽식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잎과 줄기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얘네들 종류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깊이까지 파보고 이 정도 깊이까지 말랐다 싶으면 그때 물을 주면 돼요. 잎과 줄기는 아직 생생한 게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흙도 아직 촉촉하다면 좀 기다렸다 물을 주어도 문제가 없는 거죠. 화분 흙을 만지기 부담스러워서 나무 스틱 같은 걸 꽂아두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엔 손가락으로 직접 대서 느낌을 아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파보지 않고 살짝 겉으로 손가락만 대봐도 알 수 있을 만큼 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건조하게 관리하는 식물들, 잎과 줄기에 살이 통통하고 두꺼운 식물들, 또 뿌리가 굵고 인삼 더덕처럼 두꺼운 식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사실 물주기는 얘네가 제일 까다로워요. 이런 식물들은 몸속에 물을 많이 저장하고 있어서 화분 흙이 꽤 마를 때까지도 잎이나 줄기가 그닥 처져 보이지 않고 언뜻 겉으로 봐서는 좀처럼 파악이 쉽지 않거든요. 일단은 매일 일정하게 식물을 지켜보면서 화분 흙이 한 마디 정도 마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며칠을 더 두고 보는데요. 여전히 잎과 줄기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면 거기서 하루 이틀 더 기다렸다가 서두르지 말고 물을 좀 천천히 보수적으로 주셔도 돼요.
이렇게 건조하게 관리하는 식물들은 좀 말려도 쉽게 죽지는 않아서 키우기 쉽지 않을까 싶지만 오히려 물을 너무 자주 줘서 과습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초보일 때는 식물이 이쁘니까 뭔가 부지런히 물을 주고 싶기도 하고 또 걱정이 앞서서 물을 너무 자주 주게 되다 보니까 과습으로 뿌리와 잎이 쉽게 물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고무나무 종류들도 물을 자주 주면 잎이 무를 수 있어서 생각보다 꽤 건조하게 관리하는 게 좋은데요. 건조하면 잎이 살짝 늘어지기 시작하긴 하지만 잘 알아보기 어려워서 물 주는 시기를 맞추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이 별빛 벤자민이라고 알려진 얘도 일종의 고무나무 종류인데요. 물을 자주 주면 잎이 물러서 다 떨어지고 지나치게 건조해도 잎이 우수수 떨어지죠. 잎이 살짝 처지면서 사인을 주긴 하는데 그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여기 소철들도 코덱스라고 하는 알뿌리가 있어서 수분과 영양분을 저장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건조하면 이런 잎이 처지기 시작하는데 일단 처지면 물을 줘도 잘 서지지 않으니까 신경 써서 봐줘야 하죠. 물을 흠뻑 주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 하신 적 있으시죠? 자, 여기 화분이 하나 있는데 보면 흙이 상당히 말라 있어요. 물을 뿌려 볼게요. 이제 꽤 많이 뿌렸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흠뻑 젖은 것 같네요. 여기를 한번 좀 깊이 파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 안쪽으로는 물기가 하나도 없고 여전히 다 말라 있어요. 아까 겉으로는 흥건히 젖은 것 같았지만 실제로 파보니까 속으로는 물이 하나도 스며들지 않았죠? 그래서 건조하게 키우는 일부 식물들을 제외하고는 항상 충분히 많은 양의 물을 주는 게 기본적으로 안전한 물주기 방법이에요. 분갈이 흙 주요 재료인 피트모스나 코코피트 같은 재료들은 일단 완전히 마르고 나면 다시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이걸 보완하려고 좀 좋은 분갈이 흙들은 제조 과정에서 물을 주면 쉽게 잘 흡수하게 하는 수분 처리를 미리 거쳐 나와서 적당한 촉촉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수분제도 시간이 지나면 공기와 접촉하면서 서서히 마르게 되고 또 물에 녹아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분갈이한 후 시간이 오래되면 그 흙은 점점 흡수력이 자연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엔 주기적으로 분갈이를 다시 해서 흙을 교체해 주는 게 좋은 거고요. 지금부터는 물을 주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두상관수, 두상, 머리 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식물 위쪽에서 물을 뿌려주는 걸 말해요. 잎에도 뿌려주면서 샤워도 해주고 골고루 뿌려주면 물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 비가 올 때 식물이 물을 먹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우리가 화분에 물을 주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면관수. 저면관수는 아래쪽에서 물을 공급한다 이런 얘기니까 예를 들어 이런 물통에 물을 담고 이 화분을 3분의 1이나 반 정도 잠기게 둬요. 그럼 아래에서부터 물이 차츰 스펀지처럼 위쪽으로 스며드는데요. 중력 방향과는 반대로 물이 들어가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적어도 20-30분 이상, 길게는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도 이대로 담가두는데요. 자연 상태에서 식물이 뿌리를 땅속으로 뻗어서 흙 속에 저장된 수분을 흡수하는 상황을 재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방법은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요. 두상관수는 물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 향해서 자연스럽고 물을 줄 때 잎과 줄기에도 샤워를 해줄 수 있으니까 병충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천천히 또 충분히 주지 않으면 저 뿌리 아래로는 물이 잘 닿지 않을 수 있고 또 모든 식물이 잎에 물 닿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식물에 따라서는 물을 천천히 충분히 흡수하기를 원할 수 있는데 물이 아래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쩌면 물이 늘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반면 저면관수는 이렇게 담가두고 기다리기만 하면 식물이 물도 충분히 먹을 수 있고 편리할 것 같지만 식물 개수마다 물통을 일일이 받치고 또 이렇게 기다렸다 치우고 하는 게 바쁜 일상 중에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육묘용 포트가 아닌 일반 토분이나 유약분 같은 화분은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서 저면관수가 딱 적당하지도 않죠. 이 저면관수는 가정 내에서는 비상시에 식물이 지나치게 건조하게 방치되어 있었거나 할 때 다시 식물을 살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저면관수로 오랫동안 물을 주면 물을 오래 말린 식물도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잎에 물이 닿는 걸 좋아하지 않는 식물들, 또 물을 많이 원하는 종류들이나 그 밖에 절야류 같이 꽃 수확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식물들은 저면관수를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전문적인 원예시설에서는 드리퍼라고 해서 물이 똑똑 몇 방울씩 천천히 나오는 도구가 있는데 이걸 연결해서 화분마다 쭉 꽂아놓고 물방울 횟수를 조절해서 천천히 오랫동안 물을 주는데 이런 방식을 점적관수라고 해요. 거의 다 자동화된 설비로 하는 거라 우리 가정에서 이걸 따라하긴 어렵지만 수동으로 비슷하게 점적관수를 해볼 수 있는데요. 가령 수도꼭지 물을 천천히 똑똑 떨어지게 조절한 다음 그 밑에 화분을 한참 두면 일종의 점적관수가 되는 거죠. 천천히 오랫동안 충분한 양의 물을 줄 필요가 있을 때 이런 방법이 상당히 괜찮죠. 예를 들어 평소에 뿌리가 뽀송뽀송하고 통풍이 잘 되는 걸 좋아하는 식물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입자가 굵고 배수가 잘 되는 재료를 써서 분갈이를 해줘서 화분 속이 뽀송하고 통풍이 잘 되게 만들어주겠죠? 근데 대신 물은 뿌려주는 대로 씩 금세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 식물이 물은 천천히 충분히 먹고 싶어 한다면 이것도 곤란하지 않겠어요? 바로 이런 경우에 점적관수가 제일 적당한 물주기 방법이 되는 건데요. 물이 한두 방울씩 천천히 흘러 지나가는 동안 뿌리는 물을 흡수할 시간을 여유롭게 가질 수 있고 관수가 끝나면 다시 화분 속은 금세 다시 뽀송해지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물주기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는 우리나라에선 주로 박질환이라고 불리는데요. 영어로는 스테곤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슴뿔 고사리. 얘네는 분에 심어도 잘 자라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언가에 붙어서 자라는 착생식물이에요. 고목이나 바위, 그 밖에 자기 몸을 기대고 딱 붙여서 이렇게 감싸는 영양엽을 만들면서 자라죠. 이런 애들 물 주는 방법은 물통에 물을 담고 퐁당 담궈 놓고 주는 거예요. 담그는 시간은 대략 30분 내면 적당하고요. 거의 이 부분이 잠기게 두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 화분 전체를 감싸게 하려고 심어 놓은 거예요. 얘는 토분이라 이대로 물통에 담그긴 어려워서 대신 잘 보면 여기저기 조그만 틈이 있으니까 이 틈새로 물을 흘려보내서 주고 있어요. 또 얘네가 감싸는 이 잎들은 두꺼운 콜크층 같은 거라 물을 머금고 오래 저장할 수 있어서 물은 조금 건조하게 관리하는 게 좋고요. 또 이런 매달아 키우는 행이식물들도 물통에 담구어서 물을 주는데요. 평소 무게 느낌을 잘 기억했다가 많이 가볍다 싶을 때 잎 상태를 확인하고 물을 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그냥 이대로 물통에 담궈 두고 20-30분 정도 기다리면 물주기가 끝나요. 자연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 식물 잎에는 당연히 물이 닿게 되죠. 많은 종류의 식물들이 잎에 물 닿는 걸 좋아하고 또 식물들은 뿌리 말고 잎으로도 어느 정도 수분과 영양분을 직접 흡수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키우는 대부분 열대 관엽식물들은 잎에도 물을 뿌려주는 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면 렉스종 베고니아 같이 잎이 잘 무르는 식물들은 잎에 물이 닿는 걸 그리 좋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키우는 식물이 잎에 물이 닿아도 별 문제가 없는 종류라면 적어도 물주기 몇 차례에 한 번씩은 샤워를 해주듯 잎에도 충분히 물을 뿌려주는 게 좋은데요. 잎에 쌓인 먼지가 씻겨 나가서 광합성과 호흡이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병충해 예방에도 좋아요. 특히나 잎 뒷면은 평소에 눈이 쉽게 가질 않아서 벌레들이 이미 들어차 있어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뒷면도 꼼꼼히 잘 씻어주면 잎을 건강히 길러내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이렇게 잎에 물을 뿌려준 다음에는 곧바로 너무 해가 강한 곳에 두면 잎에 맺힌 물방울이 돋보기처럼 작용해서 잎이 빛에 상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물기가 마를 때까지는 조금 빛이 덜한 곳에 두는 게 좋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잎에 물을 뿌려주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바로 물때 얼룩이 생겨서 잎을 믿게 만들 수 있는 건데요. 물에 포함된 미네랄 성분들이 점차 쌓이면서 이런 얼룩을 만들죠. 그래서 잎에 닿는 물은 가능한 순수한 물에 가까운 깨끗한 상태의 물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에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의 품질 그리고 종류에 대해 알아두면 식물 키우기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지금부터는 이 물의 품질과 종류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우리 상수도에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좀 들여다볼게요. 이렇게 인터넷에 공급되는 상수도 품질에 대한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어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식물에게는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는데 식물 생장엔 이 필수 영양소들만 공급되면 문제가 없는 걸로 이미 밝혀진 상태고, 이 중에서 산소, 수소, 탄소는 공기와 물에 이미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원소들이라 별도로 추가 공급될 필요는 없고요. 필수 영양소들 중에 어떤 게 우리 수돗물에 들어있고 또 어떤 건 빠져있는지 이걸 위주로 체크해보면 암모니아성 질소는 불검출, 그리고 질산성 질소, 붕소가 미량 포함되어 있네요. 니켈은 비교적 최근에 식물 필수 영양소로 포함된 건데 수돗물에는 포함되면 안 되는 성분이죠. 물리부덴도 필요한 미량 원소인데 상수도엔 들어있지 않고요. 아연도 필요하지만 불검출이고요. 염소이온 농도는 물 1리터당 19mg 정도로 나오네요. 그리고 철, 망간은 불검출이고요. 황산이온, 마그네슘 이것들도 필요한 성분인데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칼륨하고 칼슘도요. 칼륨은 식물이 많이 필요로 하는 질소, 인, 칼륨 3대 영양소 중 하나죠. 네, 이렇게 식물이 필요로 하는 일부 영양소들이 들어있기도 하고 어떤 영양소는 아예 없거나 크게 부족해요. 부족한 영양분은 외부에서 비료 같은 형태로 별도로 공급이 돼야 하는 거죠. 결국 잎의 물때를 만드는 미네랄 성분들은 여기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것들이 될 텐데요. 그럼 잎을 샤워해 줄 때는 미네랄 성분이 없는 물을 쓰는 게 좋을 텐데 이런 물을 어떻게 구하느냐? 가정에서 가능한 방법은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정제수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방법. 일단 정제수부터 말씀드리면 요즘은 고성능 필터로 물을 걸러서 거의 중류수에 가까운 형태로 순수한 물을 만들어내요. 저희도 이런 걸 구입해서 사용하고요. 얘네들은 전기 전도도 EC하고 산도 측정기,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순수한지 비료를 섞은 다음 비료량이 적당한지 알아볼 때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요. 수돗물을 받아서 있는 그대로 측정해 보니까 EC가 211 마이크로 지멘스 퍼 센티미터 정도가 나왔고요. 정제수는 6 마이크로 지멘스 퍼 센티미터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는데요. 정제수는 수돗물에 비해 다른 이온 성분은 거의 섞이지 않은 더 순수한 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정제수는 취미로 식물을 키우면서 물까지 돈 주고 사야 하나? 그래서 대안으로는 직접 필터로 걸러서 물을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역삼투압 정수를 자작해서 시도해 보세요. 이 역삼투압 필터에 전처리 필터만으로도 염소와 미네랄 성분들이 상당 부분 제거가 돼요. 오해가 없으시라고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려 보는데요. 정제수나 중류수 같이 순수한 형태의 물은 그대로 흙에 뿌려주기엔 별로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수소, 산소 말고는 다른 영양소가 물에서 싹 빠져서 없으니까요. 대신 이런 물에다 적당한 여러 영양소, 그러니까 복합 비료 같은 걸 섞어서 주는 경우에는 적당한 거고요. 아니면 이런 물은 잎을 샤워해 준 다음 헹굼 용도로 쓰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물이니까 잎을 깨끗이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가정 내 정수기 물을 식물에게 주는 것도 좋을까? 요즘 정수기 물은 미네랄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서 정제수를 막 대체해서 쓰기에는 적당치 않아요. 그래도 염소하고 일부 염류를 걸러내니까
칼라데아나 야자류 같이 용해성 염류에 민감한 식물들이라면 이 물로 관수해 주는 것도 베스트는 아니지만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제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가정에서는 대신 수돗물을 받아두었다 관수해 주고 주기적으로 비료를 공급해 주는 게 쉽고 편리한 대안일 거예요.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는 빗물 차례인데요. 사실 빗물은 자연의 증류수 같은 거죠. 증발된 수증기가 올라가서 뭉게뭉게 구름으로 있다가 물방울이 되어 다시 내려오는 게 증류수 만들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보면 빗물은 순수한 물에 가까워야 해요. 실제로 브라질 열대 우림 같은 데서 비가 내리면 입을 벌리고 받아 먹어도 될 만큼 해가 없는 깨끗한 상태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곳을 생각해 볼게요. 빗물은 내려오면서 대기를 통과할 때 여러 불순물들이 섞이게 되죠. 특히 대도시의 경우는 더 심할 건데, 물론 이런 불순물 중엔 식물 필수 영양소도 일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식물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들도 또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빗물이 식물에게 언제나 반드시 이로울 수만은 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 식물이 빗물을 한참 맞췄더니 얼마 후 상태가 좋아졌다라면 평소에 물을 좀 더 천천히 충분히 주면서 샤워도 자주 해주시고 또 좋은 품질의 비료도 규칙적으로 투입해 주시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이렇게 이번 영상으로 물주기에 대한 기본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는 거의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뛰어넘어 실전에 부딪히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과 노하우 같은 물주기 응용편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